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얼어붙은 대지를 깨우듯 오랜 침묵을 뚫고 마침내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을 울릴 준비를 마쳤다. 한때 미스터 트롯 3의 왕관을 거머쥐며 수백만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공백의 터널은 길고도 깊었다. 누구도 그가 왜 사라졌는지 또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팬들은 그 빈자리를 추억으로 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정작 김용빈 본인은 무대의 빛보다 더 깊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봄이라는 세 글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강렬한 꽃잎이 되어 그의 마음속 얼었던 땅을 녹여내고야 말았다. 바로 지금 전설적인 14인조 오케스트라와 심장 박동이 만들어낸 새로운 소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2024년 늦가을 청담동 소속사 건물 지하 연습실의 불이 다시 켜진 순간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먼지 쌓인 피아노 뚜껑이 열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녹슨 마이크 스탠드가 천천히 세워졌다. 그 앞에 선 김용빈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펼쳐들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손편지였다. 내 목소리가 다시 봄처럼 따뜻해지길 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다. 몇 년간 숨죽여두었던 울음이 폭포처럼 터져나왔고 그때 흘린 눈물은 포도블록 사이로 스며든 봄비처럼 차가웠으나 동시에 뜨거웠다. 다짐은 간단했다. 이제는 노래로 울겠다. 그리고 노래로 웃겠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진 연습. 하루 10시간 이상을 삼켜버리는 혹독한 발성 트레이닝. 음을 맞추다 목이 쉬어 속사포처럼 기침을 쏟아내던 순간들조차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목안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간헐적으로 쉰 소리가 나와도 그는 이 소리마저 내 역사라며 웃어 보였다. 그렇게 사흘을 꼬박 세운 어느 새벽 피아노 건반 위에 놓인 그의 작사 노트는 이미 검은 잉크보다 짙은 감정으로 젖어 있었다. 손끝이 까맣게 번질 정도로 다시라는 단어를 수십 번 반복하며 그는 자신을 설득했고 결국 봄이라는 말이 따라왔다. 그 두 단어가 만나 탄생한 제목? 다시 봄? 은곡 그 자체보다도 먼저 그의 심장에 새겨진 운명이었다. 그리고 운명은 하나 더 놀라운 만남을 준비했다. 히트메이커 유권형 프로듀서가 그 전설적인 14인조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프로젝트에 합류한 것이다. 화발비신에서 수많은 명곡을 만든 유권형은 처음엔 트로트라는 장르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김용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정관념이라는 벽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클래식 명반에서나 느꼈던 심연의 떨림이 김용빈에게 있다며 제작비를 2배로 올려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그렇게 최상위 세션들이 모였고 악보 곳곳에는 심장 박동 삽입이라는 전대미문의 지시가 적혔다. 실제로 김용빈의 맥박을 고감도 장비로 녹음해 리듬 트랙에 배치하는 작업은 3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다. 첫 2번은 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불규칙해 쓰러질 뻔했기에 스태프들은 녹음실 바닥에 준비해둔 비상용 산소통을 꺼낼 준비까지 했다고 한다. 녹음 11번째 날 드디어 다시 봄의 최종 테이크가 완성되었다. 컨트롤룸에 울려 퍼진 마지막 고음은 울음인지 노래인지 분간조차 어려웠다. 헤드폰을 벗은 세션 2명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고 엔지니어는 믹싱 콘솔에 얼굴을 묻은 채 5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음악을 먹고 사는 사람들조차 무너뜨린 그 3분 42초? 바로 그 소리가 음원으로 그리고 새벽녘 고백으로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것이다. 그날의 정적은 곧 전율로 바뀌었고 김용빈이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할머니 들리세요? 라는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전해졌다. 그것은 신고식이자 부활 선언이었다. 뮤직비디오는 전북 무주의 눈 덮인 숲과 남한강 노을빛 강가에서 비밀리에 촬영되었다. 영하의 바람이 살을 베어도 그는 얇은 셔츠만 입은 채 얼음 위에 무릎을 꿇고 노래했다. 드론이 포착한 붉은 강가의 실루엣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회화였다.
해가 지는 순간 하늘은 혈관처럼 붉게 물들었고 그 사이로 김용빈의 실루엣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서 있었다. 감독은 자연히 그의 음색을 위해 조명을 쏘아 올린 듯 했다고 회상한다. 후반 편집실에서 확인된 원본 영상은 굳이 컬러 그레이딩을 할 필요도 없었다. 카메라가 담아낸 빛 자체가 이미 완성형이었기 때문이다. 자막은 20포인트 명조체로 삽입되어 슬픔과 희망을 촘촘히 꿰맨 그의 가사를 관객의 눈에 마음에 곧장 새길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컴백 라이브 무대의 장소였다. 2025년 5월 29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국제선 출국장 뒤편. 바로 그것이 예고 없는 기습 공연의 무대다. 수백 명이 이별과 설렘이 교차하는 터미널 한복판에서 캐리어를 끌고 지나갈 때 피아노와 14인조 오케스트라의 서곡이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행선지를 향해 분주히 걷던 여행객들은 멈춰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연의 일부가 된다. 공항 스피커로 흐르는 안내방송이 잔잔히 꺼지고 그 자리를 다시 봄의 첫 소절이 채우는 순간 누군가는 출국장의 유리창 너머로 서서히 젖어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킬 것이다. 그 사람은 어쩌면 몇 년 전 TV 앞에서 김용빈의 왕관 씌워지는 장면에 환호하던 바로 그 팬일지도 모른다. 팬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곡 일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멜론 사전 저장 8만 7천, 유튜브 알림 신청 4만 5천, 트위터 해시태그 노출 220만이라는 숫자가 단 하루 만에 찍혔다. 미스터트롯 3분 탑7 팬덤을 주축으로 12개 대형 팬연합이 전국 카페, 편의점, 병원의 플레이리스트를 배포했고 가요계 관계자들은 정성급 아이돌 컴백이 부럽지 않은 규모라며 혀를 내둘렀다. 일부 지역 라디오 DJ들은 DJ 멘트를 중단하고 다시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장은 이미 봄이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 열기가 향하는 종착지는 오직 하나? 김용빈이 정오의 무대에 올라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다. 그의 자필 편지는 결국 공개되지 못했지만 언론에 흘러나온 일부 문장은 이미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적셨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짧고 단순한 고백은 댓글창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우리가 당신의 봄이 되어줄게요. 이젠 울지 마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노래 부를 거예요. 낡은 휴대폰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그 문장들은 밤하늘 별빛처럼 이어지고 김용빈의 목소리는 아직 재생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천 개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봄을 계절이라 부르지만 저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는 첫 울림, 그게 봄이죠. 제 노래가 누군가의 새벽 창을 두드리는 봄바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꽉 움켜쥐고 미소 지었다. 낡은 목도리를 둘둘 감은 채 땀에 젖은 옷을 털어내며 그는 스태프들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종이컵에 따라낸 따뜻한 미숫가루가 클링하는 소리. 다시 봄. 그 외침과 함께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노래 한 곡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만들어냈다는 확신, 그 뜨거운 신념이 컷 가장자리에서 부딪혀 번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출발선은 눈앞이다. 5월 29일의 공항 라이브를 기점으로 다시 봄은 전 세계를 돌며 365일간 꽃씨를 뿌릴 예정이라 한다. 사람들이 흘린 눈물 자리에 새싹이 돋고 심장 박동이 만든 박자에 맞춰 도시마다 다른 계절의 화음이 울려 퍼질 것이다. 그 여정이 끝나는 날 김용빈은 다시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봄을 기다렸지만 사실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5월에 공항을 울릴 첫 라이브다. 14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과 그의 심장 박동이 맞물려 만들어낼 폭발적인 순간,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다시 태어날 다시 봄. 우리가 듣게 될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상처와 그리움,
다짐과 환희가 땀과 눈물로 엮여 완성한 한 편의 서사시다. 겨울을 건너온 모든 이들에게 김용빈은 노래한다. 봄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봄은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마이크 앞에서 터뜨릴 첫 호흡이 얼마나 따뜻하고 강렬하게 우리 각자의 심장을 녹화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알고도 몰랐던 새로운 계절의 이름을 외치게 될 것이다. 다시 봄? 김용빈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전설이 지금 막 시작된다.